삼성전자. 국내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모두 사봤을 주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AI 시대 최대 수혜 기업이라고 하는데 엔비디아는 몇 배씩 오르는 동안 삼성전자는 기대만큼 오르지 못했습니다. 과연 시장은 삼성전자를 저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증권사 리포트와 반도체 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앞으로 2, 3년 동안 다시 한번 큰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주가가 정말 싼 것인지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제가 삼성전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5가지 투자 체크 포인트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스마트폰 회사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도체가 실적을 좌우합니다. 삼성전자의 사업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D램과 낸드 같은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TV와 가전 사업입니다. 마지막은 디스플레이 사업입니다. 2026년 삼성전자 실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메모리 사업에서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업이익 기준 DS 사업부가 삼성전자 전체에서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DS 사업부 내에서는 메모리 사업부가 영업이익을 9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 중 메모리 사업부 단독으로 80%의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은 대부분 메모리 반도체 사업입니다.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잘 될수록 주당 순이익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삼성전자에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반도체 산업의 방향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AI 산업이 커질수록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은 AI 하면 가장 먼저 엔비디아 GPU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GPU만 있다고 AI가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GPU는 연산을 담당하는 두뇌라면 메모리는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작업 공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GPU를 사용하더라도 필요한 데이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GPU는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즉 AI 시대에는 GPU뿐만 아니라 메모리의 성능 역시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투자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대부분은 GPU, 네트워크, 전력, 냉각,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로 향합니다. 특히 AI 서버 한 대에는 기존 서버보다 훨씬 많은 D램이 사용되며 최근에는 HBM 탑재 용량도 세대가 바뀔 때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필요한 메모리 용량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GPT와 같은 초거대 언어 모델은 수천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학습하고 추론해야 합니다. 모델이 커질수록 저장해야 할 데이터도 많아지고 GPU와 메모리 사이에서 오가는 데이터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AI 산업에서는 GPU 성능뿐 아니라 메모리 대역폭과 용량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 조사 기관들은 향후 AI 메모리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장률이 다소 둔화된다 하더라도 시장 규모 자체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AI 메모리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기업은 어디일까요?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입니다. D램과 낸드 모두 세계 최상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AI 시대 핵심 제품인 HBM 역시 빠르게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시장에서 여전히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2025년 4분기 28%였던 점유율이 2026년 1분기 31.6%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 1위라는 의미를 넘어서 AI 시대에도 메모리 공급을 주도할 수 있는 생산 능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증가한다면 그 투자금은 GPU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이 아니라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입니다. AI 시대에서 메모리의 핵심은 D램이 아니라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H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을 가장 먼저 대량 공급하며 AI 메모리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인증과 공급 확대가 상대적으로 늦어졌고 시장에서는 AI 최대 수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메모리 1위 기업임에도 AI 메모리 시장에서는 경쟁사 대비 뒤처졌다는 인식이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최근 AI 시장에서는 HBM이 가장 중요한 메모리 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파운드리 사업의 지속적인 적자입니다. 삼성은 TSMC를 추격하기 위해 수십조 원을 투자했지만 낮은 가동률, 수율 문제, 고객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파운드리 사업이 오랫동안 수익성을 내지 못했습니다. 메모리에서 번 돈을 파운드리 적자가 일부 상쇄하는 구조가 이어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파운드리를 성장 사업보다 부담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 LSI 경쟁력 약화입니다. 시스템 LSI는 엑시노스, 이미지 센서 등을 개발하지만 스마트폰 AP는 퀄컴, 애플과의 경쟁이 치열하고 이미지 센서는 소니와 경쟁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의 경쟁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더뎠습니다. 네 번째는 메모리 업황의 높은 변동성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익은 여전히 메모리 사업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항상 지금 메모리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까를 걱정합니다. 최근에도 AI 투자 확대가 메모리 수요를 견인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둔화나 향후 공급 과잉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주보다 사이클주라는 평가입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높은 PER을 주려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는 AI 플랫폼 기업, TSMC는 첨단 공정, 독점 기업처럼 평가받는 기업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결국 메모리 사이클을 타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적이 좋아져도 주가가 기대만큼 재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변화 조짐도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HBM 경쟁력 회복, 대형 AI 고객사와의 협력 확대, 파운드리 수주 증가 등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드컴과 장기 AI 반도체 협력 계획을 발표하는 등 파운드리와 메모리 사업 모두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을 결정하는 변수는 많지만 투자자라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D램 가격, HBM 출하량,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의 흑자 전환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는 D램 가격입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메모리 사업에서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D램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핵심 제품입니다. 메모리 사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반대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도 빠르게 하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실적을 예측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지표가 바로 D램 평균 가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D램 평균 가격 ASP는 2026년 4분기부터 2027년 1분기 사이 정점을 형성한 이후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ASP가 다소 하락하더라도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AI 서버 수요 확대에 따라 출하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 가격 상승보다 판매량 증가가 실적을 방어하는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HBM 출하량입니다. D램이 현재 실적을 결정한다면 HBM은 미래 실적을 결정하는 제품입니다. AI GPU 한 개에 탑재되는 HBM 용량은 세대가 바뀔 때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될수록 HBM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실적은 HBM 시장 자체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그리고 그 성장하는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주요 AI 고객사 인증과 공급 확대 여부는 앞으로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핵심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파운드리 사업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세계 2위 파운드리 기업이지만 시장 점유율은 TSMC와 여전히 큰 격차가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현재의 점유율보다 흑자 전환 가능성입니다.
그동안 파운드리 사업은 낮은 가동률과 수율 문제로 실적에 부담을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나노 공정의 수율 개선과 대형 고객사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적자 폭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브로드컴과의 대규모 AI 반도체 협력 소식도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파운드리 사업의 업황 개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TSMC와의 격차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만약 파운드리가 적자 사업에서 흑자 사업으로 전환된다면 이는 메모리 사업과는 별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는 단순히 현재 PER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기업입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성장주이면서도 동시에 메모리 사이클 영향을 크게 받는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산업은 업황에 따라 영업이익이 크게 변동합니다. 따라서 업황이 회복되는 초기에는 현재 실적보다 앞으로 1, 2년 뒤의 실적을 시장이 먼저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분석할 때는 현재 이익보다 미래 이익의 증가 속도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권사 전망을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2026년뿐만 아니라 2027년, 2028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증가 속도는 2027년 이후 점차 둔화되며 AI 메모리 시장도 고성장 구간에서 안정적인 성장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현재 시점의 전망입니다. 만약 글로벌 AI 투자 규모가 예상보다 더 확대되거나 HBM 공급이 시장 기대치를 웃돈다면 삼성전자의 실적 역시 추가적인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포워드 PER은 2026년 약 5.2배, 2027년 약 3.8배, 2028년 약 3.6배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 차이는 단순히 저평가라기보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메모리 사이클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AI 플랫폼 기업으로 마이크론 AI 메모리 성장에 대한 기대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반영받고 있어 동일한 PER 기준으로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현재 PER이 낮은가가 아니라 앞으로 삼성전자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가입니다. 만약 HBM 경쟁력이 강화되고 파운드리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며 AI 메모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한다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단순히 메모리 사이클 기업이 아니라 AI 인프라 핵심 기업으로 다시 평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삼성전자의 투자 포인트는 실적 증가 자체보다 멀티플의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삼성전자의 미래는 결국 AI 메모리 시장의 성장과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자들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저는 5가지만 꾸준히 체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D램 가격입니다. 메모리 사업은 삼성전자 실적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D램 평균 판매 가격이 예상대로 2026년 말, 2027년 초를 기점으로 정상화되는지 아니면 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HBM 공급 확대와 주요 고객사 인증입니다. HBM은 앞으로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결정할 핵심 제품입니다. 시장 규모가 얼마나 커지는지 뿐 아니라 삼성전자가 주요 AI 고객사 공급을 얼마나 확대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셋째, 글로벌 AI 데이터 투자 규모입니다. AI 메모리 수요의 출발점은 결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캐펙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계속 증가한다면 삼성전자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파운드리 대형 고객 확보입니다. 브로드컴과의 협력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업 가치 재평가는 추가적인 대형 고객 확보와 이나노 공정의 수율 개선이 이어질 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DS 부문 영업이익입니다. 결국 모든 투자 논리는 실적으로 증명됩니다.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DS 부문의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상회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 5가지가 예상대로 개선된다면 삼성전자의 실적뿐 아니라 시장의 평가, 즉 밸류에이션까지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삼성전자를 분석할 때도 이 5가지를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의 미래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AI 메모리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AI 데이터 투자가 계속 증가한다면
HBM과 D램의 수요도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AI 투자 속도가 둔화되거나 HBM 경쟁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지금의 투자 논리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를 투자하신다면 저는 5가지를 꼭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D램 가격. 둘째, HBM 공급 확대. 셋째, 글로벌 AI 캐펙스. 넷째, 파운드리 고객사 확보. 다섯째,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입니다. 이 5가지가 개선된다면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도 함께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또 저평가다 또는 아직은 이르다처럼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